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배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은 쯔쯔 가무시병이란 불청객을 만나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예방을 위해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긴 소매옷과 바지를 입어 피부의 노출을 최대한 적게 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피7배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창을 대표하는 축제 2014 평창 효성문화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5일 개막한 이번 축제는 14일까지 열흘 동안 열리는데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로 선정된 만큼 한층 풍성해진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추석 연휴와 맞물려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붐비는 신나는 축제 현장을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2014 평창 효성문화제가 평창군 봉평면 효성문화마을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을 반기는 듯 지금 봉평에는 하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모습인데요. 마을 전체가 메밀꽃 필 무렵 소설 속 그곳으로 다시 태어난 느낌입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주민이 기획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축제입니다.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해마다 그 주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고 올해 16회 효성문화제는 이효석의 고향이라는 소재로 모든 그 축제를 컨셉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효성문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효성문화제 모바일 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덕분에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손쉽게 축제를 접하고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축제 공간은 크게 이효석 마당과 봉평장 마당으로 구분됩니다. 이효석 마당에는 가산 이효석 선생님의 문학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효석 문학관과 생가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귀를 타고 소설의 배경을 거닐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주 꽃들이 아주 예쁘고 소설처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메밀꽃밭이 서울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라서 되게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관광객들은 소설 체험북을 통해 작가와 마을 그리고 축제 전반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소설 이야기가 빈 사파 공간과 함께 제공돼 이를 바탕으로 퀴즈를 마치고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체험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메밀꽃이 예뻐서 기분이 좋아요. 도장도 직접 찍어보고 이렇게 가져보니까 재밌었어요. 봉평장 마당에는 봉평장 소설존과 충주집 소설존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봉평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체험하고 전통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메밀로 만들어진 다양한 요리는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메밀 막국수, 메밀 전병은 물론이고 메밀로 만든 막걸리도 선보였습니다. 한편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공연들도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마당극 메밀꽃 필 무렵과 거리 상황극, 소설 속 명장면이 펼쳐지고 야간에는 감성 콘서트와 함께 흑백으로 만들어진 영화 메밀꽃 필 무렵이 상영됩니다. 2014 평창 효성문화제는 소설처럼 아름답고 서정적인 메밀꽃밭을 배경으로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효성문화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창 효성문화제에는 전통과 문학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봉평의 자연환경에 깃든 이효석 선생님의 문학 정신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다음 달 정선에서 열리는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 대표로 출전하는 봉평면 민속보존의 봉평 메밀도리깨질 소리팀이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아리랑 아라리오, 정선에서 아라리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10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하는 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는 봉평면 민속보존회가 지난 1일 봉평면 흥천천 둔치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일반부 15개 시도와 이북 5도 20개 대표팀,
청소년부 13개 시도팀이 참가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봉평 메밀도리 깨질 소리는 지난해 10월 제25회 강원 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 대표 출전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봉평 전통민속보존회 김영환 회장은 대회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출정식을 가짐으로써 출전 단원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봉평 메밀 도리깨질 소리는 도리깨를 이용해 메밀을 타작하며 부르던 노동요로 박자가 규칙적이고 신명 넘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창군은 D등급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던 봉평면 원길 1교를 신축해 준공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방도 424호선의 진출입 지역임과 동시에 봉평면 주요 관광지로서 휴가철 피서객과 대형 차량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가 잦아 재가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입니다. 이에 따라 군은 특별교부세 등 26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난 8월 말 준공했습니다. 평창군은 교량 준공으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겪었던 통행 불편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지방도 424호와 접근성이 한층 더 좋아져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84년 새마을 사업으로 가설된 원길 1교는 지은 지 30년 이상 경과돼 노후가 심해져 균열과 옹벽 파손 등 낙후 현상이 나타나 D급 시설로 지정, 관리돼 왔습니다. 평창 국립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봄, 여름, 책, 겨울이란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운영합니다. 먼저 꽤 많은 토끼와 빨간 모자라는 인형극이 14일 오후 2시 대화도서관에서 또 동화 속 스토리텔링 매직쇼는 18일 오후 7시 봉평도서관에서 그리고 초대 작가와 함께하는 낭독회는 20일 오후 6시 진보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체회원의 정지를 풀어주는 연체자 사면 행사와 기억에 남는 책이나 추천하고 싶은 책의 느낌을 적어 책나무를 장식하는 주렁주렁 책나무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9월 한 달간 축수산물과 농산 가공품에 대해 군수 품질 인증 상표 사용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군수 품질 인증 제도는 관내 생산 농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 대상 농특산물 6종 248품목에 대해 2014년 현재 농특산물 225건, 가공품 50건이 군수 품질 인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 농산물은 매년 2월 한 달간, 가공품과 축수산물은 매년 2월과 9월에 각 한 달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 부서의 현지 확인을 통한 의견서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군수 품질 인증 상표 사용의 유효기간은 일반 농산물, 축산물은 1년이며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될 수 있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까지 유효기간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평창군 품목별 연구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평창군 품목별 연구회 회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농기계 박람회 선진지 견학 일정과 품목별 연구회 발전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평창군 품목별 연구회 전대영 회장은 농산물 품질 향상과 농산품 개발에 힘써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품목별 연구회가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평창에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대화문화체육관에서는 평창군 장애인 가정에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추석 명절 음식 나누기가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이웃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따뜻한 현장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4일 평창군 대화문화체육관에서는 추석 명절 음식 나누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평창분관 후원이사회와 대관령 한우복지재단, 평창한우마을, 남선종합건설 등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평창군 새마을 부녀회 회장단 20여 명이 따뜻한 손길을 더했습니다. 저희 평창 관내 지역에 독고 장애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음식을 손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장애인 복지관 후원이사에서 마련해서 우리 새마을 부녀 도움을 받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절 음식은 특히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평창군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평창군 새마을 부녀에서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우리 추석을 풍성한 명절을 보내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추석 음식 준비가 어려운 장애인들이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송편을 비롯해 다양한 전과 불고기 등 명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독거장애인들은 주민들이 마련해준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요. 이를 알기에 후원이사회에서는 한 집 한 집을 돌며 직접 음식을 배달하고 따뜻한 추석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좋지요. 예, 감사하고요. 이렇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뭐. 주변을 돌아보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혼자 힘으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더욱 그러한데요.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평창분회는 이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추석은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상징입니다. 평창군 주민들은 이처럼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었습니다. 평창군 내 모든 가정이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길 바라며 음식을 만드는 내내 주민들의 입가엔 미소가 가득했는데요. 따뜻한 정성을 담아 만든 추석 명절 음식을 전달받고 우리 이웃들은 마음까지 풍요로워졌습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최근 평창군청 대회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평가위원, 베뉴도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평창군 건설협회가 재단법인 평창장학회를 방문해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평창군 건설협회 신주원 회장은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지역 발전을 이끌고 강원도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대관령 하늘목장이 40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대관령 하늘목장은 1974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이던 무렵 국토의 70%에 이르는 산악지대를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범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이후 일반에 개방하지 않고 잘 관리돼 왔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초지와 숲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대관령 노인대학 가을학기가 개강했습니다. 대관령 노인대학은 노후 설계와 평생 교육이 이슈화되고 있는 요즘 추세에 맞춰 각 분야의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해 어르신들의 학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10월 중에는 수학여행을 실시해 관계 형성과 다양한 문화체험, 현장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